신상의 위험을 느끼는 거 같냐고. 아 누가 그러는 거야? 그거 나 나라고 큰일 나야 돼. 난 다른 뜻은 없는데. 야 정말 가만 안 나. 자, 두 번째. 나라고 큰일 나는 사람들은 누가 위협을 하고 지랄이야 그냥.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위협을 하니까. 위협만 안 되는 난 아무 일도 자, 안 주목해 하는데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연설자는 최재훈 본부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어요. 뵙고 싶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막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침묵을 지킨 자리. 이게 참 이거 비겁하게 말입니다. 한마디 못하고 이런 거 우리 텔레그램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만 알고 있지 남을 깨우려고는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왜 자꾸 오늘 애들한테 보냈어 내가. 또라이 취급하는 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 근데 귀찮은 그 사람이 사실은 그 반대 아닙니까? 예? 아, 사실은 반대인데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세뇌 되겠는데 네 말을 듣느니 우리 언론을 신뢰하는 거죠. 내 말을 듣는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뭐 지금의 언론을 단계에서는 또 믿는 거죠. 지금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애들에 관한 문제라든지 소아성애 이런 거 영상 보고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애국 조직이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거는 바이든의 2호가 연장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바이든의 2호가 뭡니까? 트럼프의 2호가 뭡니까? 그 딥스테이트 잡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장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지금 해야 돼. 지금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비가 성수답이니까 비가 오기를 기다려서 안 오면은 동네에서 기우제 지내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어른들이 이제 기우제 지내러 막 나가는데 애가 우산을 쓰고 쫓아와. 예? 그 애도 왜 우산 쓰고 있냐 물어보니까 애가 아니 어른들이 기우제 지내면은 비 올 거 아닙니까? 돌아올 때 비 안 맞으려고 자기는 우산 쓰고 간다. 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지금까지 우리 이 딥스테이트 아웃 집회에 나오셔서 얘기도 듣고 하셨으면은 믿음이 있어야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좀 가지시고 오늘 존 F 케네디 얘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존 F 케네디가 지금 이렇게 큐라는 화이트햇을 조직한 주니어와 함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할아버지처럼 얼굴에 나온 사람 보셨죠? 네. 그래서 젊은 상원의원이 아이젠하워의 부통령을 지닌 닉슨을 꺾고 당선됩니다. 이변이죠, 이변. 1960년. 근데 그때 지배 세력은 뭘 하려고 했냐면 베트남에다가 미군을 파견해 놓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 베트남 전쟁 일으키려고. 그런데 딱 케네디가 대통령 되더니 베트남 임시 파병된 미군 철수해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 대신 이게 1960년입니다. 달러 대신 재무부에다가 은으로 뒷받침되는 달러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게 케네디 대통령 후보
11110입니다. 그 서명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실현은 안 됐지만 그걸 그 계획을 밀고 나갔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알란 덜러스라는 CIA 국장을 해임했어요. CIA를 천조각으로 박살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케네디는 연방준비제도의 그 나쁜 점, 그리고 CIA가 이 딥스테이트의 하부 조직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CIA 그때 그 픽스만 작전이라고 쿠바를 3일 동안 침공한 게 있어요. 실패했죠. 그것의 책임을 물어서 CIA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CIA 해체 계획에 착수합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암살됩니다. 그러니까 이 케네디도 그 딥스테이트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렸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1960년대 이후로 이제 이 화이트햇이 구성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60년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햇도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00명의 장군 제독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케네디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일부의 뜻있는 애국자들이 힘을 모은 거죠. 그래서 지금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다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다피가 누굽니까? 리비아의 네, 리비아 대통령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다피가 뭐라고 했느냐면 살아계실 때 얘기입니다. 미국인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공격성이 없고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를 좋아합니다. 가다피가 이렇게 했어요.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회가 있다고 들었다.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회. 미국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회, 이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딥스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시오니스트,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시오니스트, 시온 의정성, 로비에 의해 내부에서 점령되고 파괴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 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시오니스트들은 이 점을 이용해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가다피 대통령이.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리비아 쳐들어가 가지고 그 아주 현장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이 리비아의 이 가다피가 이제 살해 당할 때까지의 얘기를 좀 하면은요. 9.11이 이제 2001년에 일어나고 그 미국은 이제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 부시인가? 클린턴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애국국도 만들고 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궁극적으로는 이란을 쳐들어가서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2003년도에 이라크를 쳐들어가죠. 네? 그거 텔레비로 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네. 스타워즈라고. 네. 근데 들어갔는데 대량 살상 무기가 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라크까지밖에 진행을 못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좌절이 된 거예요. 이란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얘들이 그 헤로인인가 그 재배하는 것 때문에 쳐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라크 쳐들어가 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도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없었는데 결론은 없었는데 그 CIA가 헬리콥터에 실어서 증거를 갖다 심으려고 이라크로 가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헬리콥터를 화이트햇 쪽에서 폭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중요한 사실은 미국 군부가 중동전에 앞으로 우리는 참전 안 하겠다를 선언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얘네들 딥스의 군대 중에서 미국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토하고 용병밖에 없어. IS. 그러니까 걔들 쪽에 군대는 나토 병력과 용병밖에 없다. 그럼 전쟁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니고 딥스 대 러시아잖아요. 딥스는 그러니까 나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쟁하면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때 상당한 2003년에 미군이 이제 중동 전쟁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겠다. 이거 선언이 대단한 겁니다. 그때 이미 그 화이트햇의 그 이빨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러니까 좌절이 2003년에 좌절이 됐으니까 그리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돈 찍어가지고 거의 수습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전쟁에 나섰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랍의 봄이라는 걸 있죠. 아랍의 봄. 그러니까 북부아프리카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예를 들면 왜 민주화 시위가 아니고 볼셰비키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까지 같이 식량난을 조성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의 그 용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도 북부아프리카에서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딥스 기업이 농산물을 다 사줘버렸어. 그 바이오 연료를 쓴다고. 그러니까 곡식이 품귀가 되죠. 네, 그래서 이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민주화 시위라고 포장해가지고 리비아의 가다피는 독재자니까 우리가 해방시켜주겠다 하는 구실로 쳐들어가요. 이 가다피는 결혼하면 아주 그 지역에서는 제일 부자 나라였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 줬어요. 그리고 그 외국 유학을 가도 유학비 대주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도 외국 차 사도 돈 대줘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국민이 집을 다 살 때까지 자기는 집을 안 사겠다. 그렇게 리비아 가다피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다피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달러가 이게 이 가치가 없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고 디나르라는 근본이 통화를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리비아에서 자기네들이 심은 용병으로 하여금 내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 리비아의 가다피가 진압을 하고 나서자 쳐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비아의 가다피가 죽은 겁니다. 근데 그 가다피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사태와 관련이 있는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11월 5일 선거를 할 텐데 이게 10월 25일 얘기인데 앞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고 부통령은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는 멜라니아고 멜라니아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러시아의 로마노프 황실의 공주라고 합니다. 원래가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는 이제 이 적대 세력이 아닌 거죠. 합병.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 좀 한자 힘께나 방귀깨나 끼는 인간들이 뭐 좋은 자리에 있었고 무슨 뭐 하여튼 교수고 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 러시아가 다 나쁜 놈이야.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설가도 그 김진매 같은 그 쓰레기 소설가 완전히 딥스에 이 인간이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 저는 그 사람 책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저쪽에 넘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이인자 예 주니어가 얘기한 건데 마누라의 얼굴로 얘기한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전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2017년 그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고 되기 위한 과정과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후퇴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군부의 힘으로 지금 트럼프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이든을 가짜로 앉혀놓고 영화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알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영화를 계속 소설을 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7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오늘 던지는 제 메시지의 핵심은 그럼 7년 전에 쿠데타를 했는데 그럼 물러나겠습니까? 선거가 만약에 이번 선거가 카말라가 부정선거로 된다고 봅시다. 그럼 물러납니까? 물러나는 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참 세상이라는 거는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와요. 아니 트럼프가 어떻게 선거에서 2020년 선거에서 졌는데 매일 텔레비에 나오는 얼굴은 트럼프야.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힘 빠져가지고 딴 데 가서 골프나 치고 있어야 되는데 매일 뉴스에 나오고 매일 사건을 터뜨리고 화제의 중심 인물이 돼.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했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처럼 우산을 써야죠. 믿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그 케네디 주니어 와이프의 얘기입니다만은 곧 우리 정부 전체가 무효화될 것이다. 바이든, 해리스, 대법원 다 제거된다. 일시적 쿠데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새 선거와 함께. 그러니까 새 선거라는 거는 이거 게스라 이후에 60일 이내에 한다 이런 120일 이내에 그 선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GCR 이벤트가 발생하고 GCR과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중심에 금융 붕괴가 있고 10일간의 어둠을 맞이한다. 그래서 프로젝트 오딘이 활성화되고 이거는 이제 스타링크 위성으로 쏘아가지고 활성화되고 전 세계 주요 언론 매체를 장악해서 1년에 폭로 다큐멘터리가 비상방송 시스템으로 공개된다. 예?
이거 맨날 하던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 전체가 모여야 되는 거를 이제 그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2020년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증거를 발표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법원의 그 브론선 형제 결정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밀리터리가 나와서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 그 선거는 우리가 워터마크로 추계해본 결과 80% 이상 트럼프가 이겼고 그거는 부정이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우리는 트럼프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전 국민한테 밝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는 사실을 보도 안 한다. 주류 언론도 이제 우리가 장악하게 되죠. 지금 뉴욕 포스트가 돌아섰지 않습니까? 뉴욕 포스트가 그 완전히 트럼프 편이 돼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그 트위터는 X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샀죠. 그리고 지금 그 모사드 위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잉사의 위성이 파괴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큐드랍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MSM의 그 기업과 그 물건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한 이제 폭로를 하는 거죠. 이놈들이 아주 소아성애 바티칸 엘리트를 운영하던 그 인신매매 조직을 수백만 명을 우리가 체포했다. 수백만 명을 체포했다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아동을 구출했다. 그 지하 덤부에 있는 그런 사실. 뭐 이런 거를 이게 사실 애들에 대한 얘기는 뭐 민주당이고 뭐 공화당이나 관계없이 우리 인류가 전 공통적으로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애들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당연히 전투가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사실 그 지하에 터널을 파놓고 이것들이 그 밑에서 도로를 연결하고 해가지고 애들을 비밀리에 수송한 다음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그거를 화이트햇 군인들이 해병대원이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적합한 훈련을 따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컴컴한데 거기서 작전하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 한 번은 200명이 거짓 항복으로 인해서 몰살당한 적이 있대요. 해병대원. 그러니까 지금 그 군인들이 미국에서는 진짜 그 군인들이 이 지금 세계에 10,000개 이상의 덤부가 있어요. 덤부가 이게 그 지하 터널이. 그거를 소탕하느라고 7년 동안 엄청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선거 전후로 해서 지속적 사이버 공격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최신 뉴스입니다만 뉴욕 상공에 미확인 비행 물체가 떴다. 그런 그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블루빔 프로젝트라는 건데 홀로그램으로 쏴가지고 우주인 침공한 것처럼 뉴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 선거 사기를 통해 미 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수행하고 외국 적들과 선거 사기가 외국의 적들과 협력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다운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다운된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도 몰락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 캐나다, 영국, 러시아, 호주, 일본, 필리핀 그리고 한국의 특수부대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중국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작전 중이다. 그 다음에 샨샤댐
3GD 거기 밑에 그 원자로라든가 아동매매, 그 인신매매의 거기가 중심지고 비트코인도 거기 그 소프트웨어 뭐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생물 랩 그리고 뭐 많지 않습니까? 나쁜 게 거의 우한 쪽에 이 3GD 밑에 있는 것들이 이걸 다 해결해야 이게 소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전 세계 여기 이제 그 마지막 이 사람 얘기입니다만은 전 세계에 그 얼라이언스 군대를 6만 명을 동원하고 9억 달러의 예산을 배치를 해가지고 최근에 12만 명 이상 딥스 카바를 체포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처리는 누가 하느냐? ICJ가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본 지난주에 제가 본 일을 지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트럼프하고 그 조 로건이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로건이 이제 트럼프가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걸 한참 막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건이 훅 들어옵니다. 야, 이 사건 발표할 거야? 하고 트럼프한테 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을 안 하고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로건한테 확 찔린 거죠, 트럼프가. 근데 이제 말을 못 하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발표할 것 같아. 이거 5일 끝나.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걸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선거를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공화국인데 무슨 기업의 선거를 하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증거 제시를 하겠죠. 그렇죠? 증거 제시를 하는 게 2020년 선거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11월 4일이나 5일이나 6일이나 요 사이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5일 날은 선거가 아니라 이벤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의미는 지금 제가 지금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으니까 지켜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백악관 밖에서 건설 중인 무슨 백악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서 나무로 뭘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네? 그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취임식장. 그러니까 취임식을 하는데 지금 10월달이잖아요. 11월달 됐는데 그럼 취임식은 1월달에 하는 거잖아요. 1월 20일인가 취임식이죠? 근데 무슨 3개월 전에 벌써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냐? 이제 지금 우리 목사님 맞추셨는데 단두대입니다. 야,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고 딥스테이트가 이제 다시 뺏어왔잖아요. 권력을 뺏어온 다음에 링컨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4명이 교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백악관 앞에 똑같이 이걸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가 복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처형돼, 이거는 공개 처형입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에 중계될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요즘 근데 큐드랍이라는 게 있는데 2017년 10월 28일 날 첫 번째 큐드랍이 있습니다. 큐드랍 넘버 1이 뭐냐면은 힐러리 체포되는 걸 체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힐러리는 이미 죽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처형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오바마도 상당히 범준에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아성애와 관련된 다 관련돼 있죠.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것들은 정말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마이크 플린 장군 있죠. 마이크 플린 장군이 또 한마디 했는데 10월 29일 날 제가 봤는데 미국 대통령은 현재 미국 대통령은 누구겠어요? 트럼프의 트럼프. 플린이 얘기하는 미국 대통령. 현재 43개의 국가안보 비상명령이 발효 중이다. 트럼프가 빨간 폴더 들고 다녔잖아요. 그게 대통령 긴급 비상조치 아닙니까? 그 내용이 43개가 지금 발효 중이래요. 근데 지금부터 10월 29일 날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선거까지 블랙스완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다른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의 분별력을 더욱 발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스완은 아니지만 이라고 얘기하면서 새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10월 25일 날 한 말인데요. 2024년 대통령 선거 매우 면밀히 관찰 중입니다. 2020 선거 민주당의 부정행위 속임수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대선은 가장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며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은 장기 징역형을 포함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소하여 다시는 이런 타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적 처벌은 변호사, 정치 공작원, 기부자, 불법 유권자 및 부패 선거 관리자에게 확대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찾아내어 적발하고 기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